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 TV입니다. 오늘은 대추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 중에서 이렇게 돌 놓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똑똑 이렇게 돌 놓는 소리가 들려서 기이하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보았더니 동자 두 명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둑을 놓는 수가 하도 기묘하고 아주 재밌게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참 바둑 훈수를 두고 있는데 동자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 나무꾼 배가 고프겠네. 여기 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대추 두 알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추 두 알을 입에 우물우물 물고 또 열심히 훈수를 두고 바둑을 즐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동자 두 명이 이보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상관없는데 자네는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 질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해가 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려고 가져왔던 도끼자루를 들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끼자루가 다 썩어 있고 도끼날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날만 들고 얼른 부랴부랴 내려와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집이 있던 곳에 갔더니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봐도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보 여기 우리 집이 있던 곳인데 집이 갑자기 없어졌네. 내가 실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큰일 났네. 내가 뭘 잘못 찾아왔나? 그러니까 이 행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무슨 집이 있어? 여기 집은 아마 우리 동네 어른이 그러는데 300년 전에 나 있었다고 하던가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던데 하면서 이 양반이 실성한 양반이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대추의 전설에 대한 겁니다. 이 대추 두 알에 이 나무꾼은 300년의 허기를 잊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한방적 효능을 들여다볼 때 이 대추는 보증이 있기 하는 중초를 보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와 같은 효능과 연관된 재밌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런 전설 속에서 여러분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하는 말도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대추가 불안도 가라앉혀 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대추가 그냥 한약의 맛을 좀 달달하게 하는 그런 정도 첩약에 두 알 정도씩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했더니 이게 무슨 불안, 우울 이런 데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적 효능에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의 우선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대조라고 썼는데, 자, 대추를 한약의 생약명 또는 한약명 또는 본초명 뭐라도 좋습니다. 대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대조라는 말은 우리가 전문적인 본초명에서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의 생약명을 국명으로는 대조라고 할 수 있고 지치피 프럭터스라는 말은 여기 프럭터스라는 말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fruit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추나무의 열매 그런 거죠. 열매를 약으로 쓰기 때문에 지치피 프록투스라고 아주 명시를 해놨죠. 이것을 생약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기원식물을 보면 대추나무는 지치푸스 주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이어티 이너미스, 좀 학명이 깁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치푸스 주주바라고 하는 멧대추 나무의 변종으로서 바라이어티 그러면 변종입니다. VAR 점 이렇게 변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너미스라는 변종이 되겠습니다. 이 레티너로 표현된 이와 같은 학명의 뜻을 한번 보면 밑에 지치부스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나 또는 아랍어, 그리스어에서 이것이 대추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 표현대로 보면은 페르시아어로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자푼, 아라비아어로서는 지점프, 그리스어로서는 지치폰.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그리스어로부터 이 지치푸스라는 말이 레티너가 유래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주주바라는 말도 역시 대추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라비아어에서 대추라는 의미랍니다. 여기 이너미스라고 하는 이 변종명은 가시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가시가 없는 그런 종류다. 여기 대조라고 할 때 이 조가 또 가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대추나무에는 가시가 없다라는 그런 변종명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지치부스 주주바 바라이어티 이너미스 이렇게 학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치부스 주주바라는 식물의 변종으로서 이너미스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보은대추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보은의 특산종이기도 합니다. 지치부스 주주바 바라이어티 후넨시스라고 학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은대추나무 그러는데 열매 안에 씨에 인이 없다라고 식물 분류학적으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다육, 육질이 아주 열매에 육질이 많기 때문에 과육이 많아서 아주 인기가 있는 식용으로 쓸 때 아주 인기가 있는 대추가 되겠죠. 보은대추. 이게 대추 날 때 되면 이 보은대추 아주 사러 일부러 보은도 가고 그렇죠. 속리산 구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건 갈매나무과 식물이다. 그래서 람나케아에라고 합니다. 자, 람나케아에 갈매나무가 식물로서 대추나무는 우리가 오늘 기원식물로서 대추나무, 보은대추나무 두 개를 봤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규경을 보면 감온하다 그럽니다. 달고 따뜻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약성이 단맛이 나는 것은 따뜻합니다. 쓴맛이 나는 것은 차갑죠. 자, 신맛이 나는 것 서늘합니다. 반면에 이 단맛이 나는 것은 따뜻한 약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비위경맥으로 규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초, 비위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 효능을 보면 보중익기 그랬습니다. 중초를 보하고 원기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원기를 산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기, 그 땅의 기운, 곡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이 비위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코로 받아들여서 폐로 받아들이는데 즉 폐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기제는 중초를 보하는 약과 폐기를 더해주는 약들이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감초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추도 역시 보중, 중초를 보해서 특히 곡기, 특히 땅의 기운, 지기를 우리가 흡수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순행시키는 원기를 산생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약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효능입니다. 자, 두 번째 효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양혈안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을 양생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는 신경안정제구나. 제가 소제목에 불안증도 가라앉힌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것은 양리작용으로 항불안작용이 입증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포괄적으로 한방효능은 우리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도 가라앉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울감 같은 것도 좀 우리가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렇게 정신을 안정시키면은 이 혈압 같은 것도 잘 조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잘 잘 수 있도록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 교수님, 우리 아버님은 요새 아주 정신과로가 많아서 그러신지 잠을 못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벌게가지고 출근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죠? 들어요. 이럴 때 대추를 푹 가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컵, 큰 머그컵으로 한 잔 쫙 마시도록 하는 것은 아버님의 정신건강과 또 이 불면증 이런 거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혈작용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는 우리가 보기제이면서도 양혈하는 보혈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보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효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약 중에 쌍화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쌍화탕을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감기약 그럽니다. 이게 감기약은 아니죠. 약국에서 맨 처음에 이 쌍화탕을 감기약 먹을 때 물 대신에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나눠줬기 때문에 이걸 감기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이 아니라 기혈쌍보제라고 그래서 기와 혈을 보호하는 보약이거든요. 쌍화탕은. 최근에 약국에서는 그래서 쌍화탕에다 생강이라고 하는 감기약을 넣어서 생강쌍화탕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강쌍화탕은 생강이 감기약이니까 감기약이라고 한번 쳐줍시다. 그러나 이것은 보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약국에는 이 감기약 처방으로 되어 있는 쌍화탕과 같은 그런 액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파우치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병에 들은 것도 있는데 파우치 형태로 나온 것은 뭐 예를 들면 갈근탕 같은 것, 감기약이죠. 이런 건 감기약. 반면에 병에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상품명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쌍화탕 주세요 하고 감기 걸렸을 때 얘기하지 마시고 약사님들한테 그 감기에 쓰는 쌍화탕 같이 생긴 이렇게 병에 들은 거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골라주실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감기 걸렸는데 쌍화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대추도 이렇게 보혈, 보기 그러니까 마치 쌍화탕처럼 보기, 보혈하는 효능이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약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초에서 보여지는 효능과도 일치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 대추가 들어가면 같이 이 끓이는 탕제 만드는 약 중에 좀 강한 약성을 가진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맵거나 너무 쓰거나 이런 약들을 좀 그렇죠. 맛도 달달하게 하면서 이 약성을 완화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이걸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 약이 전부 비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감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하초를 보강하려고 약을 쓰면서 하초의 양기를 보충해야 성기능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은 뭐
노인들이 소변도 자주 마렵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쓰는 약에다 그냥 대추로 왕창 넣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비위로 약이 기경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한 2알 정도 한 첩에 들어갑니다. 감초도 마찬가지입니다. 1g 정도 완화 약성으로 쓸 때는 쓰는 거죠. 이것은 임상에서 흔히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는 첫 번째 중초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원기를 산생하는 데 일조하는 약이다. 보기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보혈, 양혈하는 작용, 혈을 양생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신경 안정 효능이 있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보기 보혈 작용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이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약하고 탕제 만들 때 2알씩 넣는 거, 다른 약종의 극성과 독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지금 본초서, 즉 한의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생약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트리테르펜계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트리테르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것도 어려운 얘기 하시네. 제가 인삼 강연을 동영상 여러 편을 제작을 했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그 인삼편에 보면 성분과 효능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 트리테르펜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트리테르펜 그러면 테르펜류라고 하는 천연물인데요. 이 테르펜류에는 모노테르펜이라는 것도 있고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물 중에서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몇 개가 결합돼서 형성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개가 결합하면은 5개짜리 2개니까 탄소 10개면 모노테르펜이라고 합니다. 모노테르펜 종류의 대표적인 것은 소나무 향기 성분인 피넨, 귤의 향기 성분인 리모넨, 박하의 향기 성분인 멘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 들어오는 향기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3개가 결합하면 15개는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서는 여러분들 인삼의 독특한 향기 성분, 인삼의 향, 요거 세스키테르펜입니다. 이런 향기 성분들은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다시 말해서 탄소가 10개에서 15개짜리가 결합되어 있는 15개짜리, 10개, 15개짜리를 말한다는 거죠. 이 트리테르펜은 이소프렌이 6개가 결합해서 30개 탄소를 가진 겁니다. 이렇게 좀 비교적 분자 구조가 큰 것은 향기가 아니고 비향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삼의 사포닌도 트리테르펜입니다. 이 대조에 나오는 성분 중에 이 오레아노릭 액시드라든가 이런 환이 5개짜리의 오레아난 타입의 트리테르펜도 있지만 요 밑에 보면 지치푸스 사포닌이라고 하는 대추사포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군요. 또 하나는 주추보사이드, 이것도 대추의, 그렇죠? 배당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체 그러면, 여하튼, 요런 사환성, 그 트리테르펜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배당체라고 합니다. 주추보사이드라고 하는, 그래서 지치푸스사포닌과 주추보사이드는 단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삼사포닌의 기본 구조와 유사합니다. 같다라고 할 수는 없고 유사한 계열입니다. 단말한 구조를 갖는다. 인삼의 사포닌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이거 참 재밌네. 그죠? 그러면 인삼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생리활성이 기대되겠네요. 대표적으로 인삼이 이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제가 인삼의 성분과 양리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한방적 효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적으로도 유사한 물질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삼사포닌에서는 프로토파낙사 디올 그룹의 사포닌이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대추에서는 이와 같은 단말한 구조들이 아마 그런 지치푸스 사포닌, 주주보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양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오레아난 타입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오레아노릭 액시드뿐만 아니라 마스리닉 액시드, 베툴리닉 액시드, 우르소릭 액시드 이런 강력한 생리활성의 트리테르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천연물에서 보통 항혈전작용, 간기능 개선작용, 그 다음에 항염작용 이런 것이 뚜렷한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트리테르펜 자체가 항염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양리작용은 많은 논문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펩타이드 성분, 여기 스네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펩타이드는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그죠? 4개, 5개 이렇게 결합한 거죠. 이것이 무수하게 결합되면은 단백질입니다. 그걸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적은 숫자인 그죠? 4개, 5개 정도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흔히 아미노산 그러면 영양물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결합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약 중에서도 동충하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동충하초의 성분들이 거의 이런 펩타이드 계열의 물질들인데 항암작용, 백혈병 같은 데도 강력한 생리활성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이 펩타이드 구조를 갖는 것이 단순한 영양물질 또는 단백질의 그 전구물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영양물질을 넘어서는 강력한 약효 성분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페노릭 컴파운드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니릭 액시드, 쿠마릭 액시드, 페루릭 액시드, 루틴, 스코폴레틴 이런 건데 루틴은 플라보노이드, 메밀에 들어있는 거죠. 회화나무, 꽃봉오리에도 들어있습니다. 혈압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요런 페노릭 컴파운드들은 다 항산화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소염작용들이 아주 강한 항산화 물질들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리작용, 지금까지 논문에 소개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궤양, 그러면 보통 위궤양과 같은데 효능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항산화작용, 제가 여기는 보니까 트리테르펜도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페노릭 컴파운드도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종양작용, 자, 항암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네. 유방암 억제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 트리테르펜 성분, 특히 단말한 구조의 주주보사이드, 인삼사포닌과 구조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투리닉 액시드, 이와 같은 오한성 그런 트리테르페노이드, 유방암 억제작용, 피부암 증식 억제작용은 다당체 성분이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다당체 성분은 면역 증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와 같은 피부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트리테르펜 성분들은 보통 암세포가 자기사멸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것과 이것은 약효해명이 되는 그런 효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에 궤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또 항암작용 이런 거는 보중이기의 효능을 약해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따로 띄어놨고요. 요 밑에는 양혈, 안심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막아준다. 조혈작용이 있다. 그쵸? 제가 보혈작용이 있다는 말을 했죠. 인지장애 개선작용. 이것은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효능 속에서 이런 인지장애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런 질환에도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불안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은 엑기스 레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불안작용이 있다. 자, 현대인들은 얼마나 이 불안, 초조 뭐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하면 공황장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신경증의 범주 내에서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다른 말로 노이로제라고도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이와 같은 신경증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신경과에 가서 약을 받고 또 사이코틱 테라피도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 몸이 정과 신, 즉 신장의 물질의 산생이 잘 되고 몸이 건전해지면은 정신도 건전해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정과 신이, 정이 물질이라 그러면 신은 우리 정신세계라 그러면 이것이 분열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다 이런 말도 하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방의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추는 항불안작용이 양리작용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불안증에도 들어라고 제가 올려놨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고 한방 현흥에서는 그렇죠? 양열 안신, 그죠?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다음으로 당뇨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합병증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이 신장 기능 부전, 그죠? 그 다음에 뭐 족부에 여러 가지 궤양 이런 거, 족부 말단에 그냥 전부 썩어 나갈 수도 있어요. 심하면.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균작용인데요. 저기 스네킨이라는 물질은 펩타이드계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펩타이드계 물질이 이런 강력한 항균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항염작용에서 이것은 종자 오일, 종자 기름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소개를 했고 사이클로옥시게나제 억제작용이 있다. 이것은 양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포에는 세포막 인지질 안에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존재합니다. 이 아라키도닉 액시드라고 하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세포에 존재하는 우리 몸의 생체 물질입니다. 이 아라키돈산에 여기 보여지는 이런 시클로옥시게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생이 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은 상황에 따라서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혈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클로옥시게나제에 의해서 산생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염증과 혈전을 야기하는 데 관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염증과 관련된 것은 프로스타그란딘이라 그러면 혈전을 야기하는 데 관련되는 것은 트롬복산이라는 물질이 산생이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 몸 안에서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저 시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그란딘과 트롬복산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물질에 의해서 염증과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이와 같은 대추의 어떤 성분은 염증을 막을 수도 있고 혈전을 막아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대추의 종자 안에, 씨 안에 들어있는 에테르브네임은 지용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은 이와 같은 강력한 소염작용이나 항혈전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양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각 본초들을 하나씩 동영상을 제작할 텐데 이 시클로옥시게나제 이것을 일명 COX라고 부릅니다. COX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시클로옥시게나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COX 그래서 COX라고 부릅니다. 이 COX 억제제는 소염제 개발하는데 항혈전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 것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소염제와 항혈전약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X 이니비타 또는 시클로옥시게나제 이니비타를 탐색하는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COX2, 1, 2로 또 이 효소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부채 작용이 트리트르펜, 간장의 개선 작용이 있다라는 양리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트리테르펜 성분은 인삼에서도 간 기능 개선 작용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 주주보사이드라고 하는 인삼사포닌과 유사한 이런 단말한 그룹의 트리테르펜 심혈관 질환 개선 작용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양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보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양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혈소판 흡입 억제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장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심장 혈관의 순환을 좋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대추라고 하는 한방 효능에는 무슨 심장에 쓴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성분 레벨에서 보는 이 주주보사이드 단말한 그룹의 트리테르펜은 이와 같은 심혈관 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심장에 이와 같은 관상동맥이나 이런 게 막히면 이런 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아주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 협심증이라는 그런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될 때 협심증 증상이 흉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맥혀버리면 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괴사됩니다. 우리말로 그냥 썩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돌연사를 하거나, 그렇죠?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추에 들어있는 주주보사이드라는 성분은 심장 건강에도 대단히 아주 유용한 생리활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추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방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감맥대조탕인데 이 감맥대조탕의 처방을 보면 감초가 9g, 소맥 9에서 15g, 소맥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 우리가 좀 빵 만들고 그렇죠? 부침개 만들어 먹고 하는 밀인데 밀, 그 다음에 대추 10g. 아니 지금 보면 이거 다 식품으로 쓰는 거잖아요. 감초, 밀, 대추. 이게 들어간 게 약이 됩니까? 약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감맥대조탕, 감초, 소맥, 대추 이렇게 들어가서 감맥대조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 쓰느냐? 장조에 쓴다. 그래서 히스테리증, 신경쇠약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식품에나 쓸 법한 약들이 이거 완화약성 다른 약에 그저 뭐 보조제 정도로 들어갈 만한 약들이고 그 다음에 밀인데 식품인데 어찌 저런 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히스테리에 듣는단 말입니까? 듣습니다.
자, 효능은 양심 안신. 그죠? 정신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양생해주고요. 화중 완급. 요것은 감초에서 효능과도가 중초의 완급, 급박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복통도 가라앉혀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증상을 보면 울다가, 웃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말도 비정상적으로 막 해대고, 하품하고, 기지개하고, 하품 자주 하고, 이런 히스테리 증상,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약들을 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작용 거의 없는 그런 거의 식품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본초들인데 저 세 가지가 들어간 것이 이런 위중한 질환에 쓴다는 말이죠. 씁니다. 이런 증상들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 여성들이 결혼이 늦어진 여성들, 우리가 노처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노처녀들한테 간혹 저와 같은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날 경우도 있죠. 물론 남성도 뭐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쟤 왜 저래? 조금 갑자기 저래? 그리고 자꾸 하품하고 기지개 키고 그래. 그러면서 뭐 울다가 웃다가 막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하고 이럽니다. 물론 정신신경과에서 이런 것을 진료를 받겠지만 이럴 때 한방의학에서는 감맥대조탕을 투약을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가 이유도 없이 울어 제낄 때가 있습니다. 울고 불고 안아도 울고 업어도 울고 내려놔도 울고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쳐업고 그냥 밤 12시에 그냥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쫓아갔더니 문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고 너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애들이 왜 이럴까? 애들이 이럴 때 대부분 속이 불편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애들이 밥을 먹거나 우유를 먹고 이게 트름을 제대로 못하고 속이 불편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막 울고불고 안아도 안 되고 업어도 안 되고 내려놔도 안 되고 엄마가 안아도 안 되고 아버지가 안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쫓아가는데 가보면은 그저 그 앞에서 자거나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감맥대조탕 과립제가 있어. 과립. 약국에도 있습니다. 이 과립제를 입안에 좀 넣어주면 침에 의해서 싹 녹습니다. 이 맛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감초나 대조가 다 달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서 싹 녹으면서 애들이 편안하게 그런 발작을 그저 멈춥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화중, 중초를 편안하게 해주고 복통과 같은 급박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애들이 막 울어제끼고 하는 그런 정신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효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울고불고 할 때 이 감맥대조탕, 과립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아이들 양육할 때 좀 더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면은 진짜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오늘 대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흔히 식품으로 쓰는 거지만은 또는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제물이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효능이 있구나. 오늘 공부 좀 했습니다. 인삼사포닌으로 구자가 같은 것도 있네.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단명한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